자, 지금 이제 보게 되는 그 함수는요, 디코드 함수입니다. 디코드. 근데 지금 현재 이때 이제 디코드 함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케이스 when 저를 이용해서 같은 어떤 그 계산을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좀 약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제가 강의를 또 나눴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디코드 함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자, 또 케이스 when 절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디코드 함수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디코드 함수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입니다. as 다음에 요거는 빌칭이고요. 자, 요 케이스 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케이스문이고요. as 다음에 나오는 얘가 칼럼 별칭입니다. 자, 그럼 이제 디코드 함수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EMP 테이블에서 자, 이 지원의 부서 번호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받아요. 그래갖고 이 디코드 함수가 이 값을 받았는데 얘가 두 번째 파라미터로 받은 값하고 같다? 얘는 회계라는 문자열을 리턴하고요. 세 번째로 받은 이 값하고 같다면 디코드 함수는 얘를 리턴하고 30번 부서였다면 넘어온 게 자 이제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요 30 넘으면 일곱 번째로 넘은 요 값을 리턴합니다. 얘는 짝이 없어요. 그 나머지 막 그런 것들은 다 뭐로 리턴하겠다?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디코드 함수가 어떤 값을 리턴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디코드가 뭐냐? 자, 디코드가 뭐냐?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경상대 경영정보학과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자바 예를 들어서 초급 강의가 있어요. 강좌명이 자바 초급이야. 근데 저 컴퓨터학과에도 또 자바 초급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시스템공학과에도 또 자바 초급 뭐 강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강좌 이름이 이렇게 하면 다 똑같아 가지고 그냥 자바 초급하면 이게 이걸 식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어디 그 과에 있는 자바 초급인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시스템에서는 어떤 정보를요 이렇게 코드화 시킵니다. 코드화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잠깐 경영 정보의 자바 초급은 뭐 001이고 뭐 이제 일테면 말입니다. 얘는 002고 자, 얘는 003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코드화 시켰다 이거지. 자, 이제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할 때 select star from 강좌 테이블 where 경영정보학과에 자바 초급을 조회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자바 초급이라는 문자열로 조회하면은 막 식별이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001 이렇게 하면 뭐야? 이제 경영정보학과 뭐 이런 식별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여기 부서 정보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아까 이 부서 자, 직원의 그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직원 테이블에 이렇게 부서 번호가 있는데 직원 테이블에는 부서명은 없어요. 부서 번호가 있습니다. 이 부서 번호에 대한 그 실제 부서에 대한 정보는요. 일단 부서 테이블에 있어요. 부서 테이블에. 자, 그래서 이 직원의 그 부서명은 뭐지? 그러면 여기 20번. 이
리서치구나, 연구 쪽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이런 저희가 다루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아니 왜 직원 테이블에 부서명을 안 댔을까 이거지. 여기다 부서명하면 좋은데. 자, 그렇게 돼버리면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직원을 조회하려고요. 직원을 조회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없는데 자 이제 그 뒤 부서명을 내가 넣어놨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직원 검색할 때 뭡니까? 그 부서명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입력하겠죠. 자 그러면 영업 어떤 사람들은 영업 부서다 세일즈 그럼 영업 부서라고 입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영업이라고 입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영업부라고 입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또는 세일즈라고 입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영어를 한다면 이렇게 입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이래 가지고는 이제 정보가 내가 뭐 어떤 그 뭔가 이 부서를 정보를 조회해야 되는데 의미 있게 식별해서 찾을 수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은 또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직원 중에서 성별이 이것도 이제 젠더 이것도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썼거든요. 뭐 이렇게도 쓴다든지 그지? 이렇게도 쓴다든지. 그래서 어감이 되게 안 좋아서 미국에서 얘네들은 이제 성별은 무조건 이걸로 이렇게 통일을 시켰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성별인데 난 남자를 찾겠다. 어떤 사람은 남 이렇게 하고, 뭐 또는 남자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메일 이렇게 하고. 이래 가지고는 또 내가 이 값이 이렇게 저장돼 있으면은 뭘 입력하는지 내가 이제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 이런 특정 정보들은 다 코드화를 시킵니다. 이제 이걸 내가 코드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코드. 인코드는 직원이 있는데 직원 정보 중에 부서에 관해서 예를 들어 10번 부서는 여기처럼 이미 인코드가 되어 있어요. 이제 부서 어카운팅은 10번, 뭐 리서치는 20번, 뭐는 뭐 남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M, 여자는 F,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남자는 뭐 01, 여자는 02,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코드화를 시켜서 정보를 저장하거든요. 이걸 뭐다? 인코딩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래 가지고 내가 무슨 부서인지를 알 수가 없죠. 코드화 됐으니까. 인코딩. 자, 이 코드는 그냥 코드고, 인코드는 이렇게 부호하는 거고, ing는 이러한 행위를 말하죠. 인코딩. 거꾸로는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디코드 함수는 뭐 하는 거다? 이렇게 코드화된 정보를 이게 A면 회계 20번.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이 검색하는 사람한테 줄 때 이제 화면에서 보는 어떤 고객들, 일반 사람들은 직원들은 이래 가지고는 쥐가 또 찾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게 코드가 됐지만 다시 이제 정보를 원래의 값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 디코드 함수를 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자, 근데 자 이걸 디코드 함수를 써서 자 이걸 이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요. 또 뭘? 이제 여기 보면 케이스문이 왔습니다. 케이스문. 자, 케이스문이 와가지고 여기 부서 번호가 왔네요. 자, 케이스. 자, 원래 SQL 명령문은 조건지를 쓸 수가 없어요. 조건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코드 함수나 자 케이스문 얘가 일종의 이제 조건지, if문, else if문 이런 거를 좀 약간 대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놈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부서 번호다 when 이꼴 비교해요. 10번이면 회계, 20번이면 연구소, 30번이면 영업. 그 밖의 경우는 기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각각의 경우에 맞게 쓰시면 돼요. 자, 이걸 제가 그러면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에서 이것도 재밌어요. 파워포인트에 있는 걸 내가 복사를 했잖아. 이 파워포인트에서 내가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인코딩 돼서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냥 일반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딱 아스키 코드라고 그래서 이 약속된 코드로 저장이 돼요. 글로벌하게 전부 다 내가 이 메모장에 있는 거는 지구상에 누구한테 하더라도 똑같이 열립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그 파워포인트라는 얘는 저장할 때 아스키 코드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표 막 이런 거 막 다 저장되거든요.
근데 나는 분명히 텍스트로 했는데 저장할 때 나도 모르게 멀리 또 살짝 바꿔버려요. 자, 바뀐 게 뭐냐면 이게 보니까 생긴 게 얘가 좀 이상하죠? 좀 수상하게 생겼잖아요. 이거. 그렇죠? 아니 얘하고는 틀리잖아.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뭔가 좀 바뀐 게 있어요. 얘도 좀 수상한데. 자, 일단은 이대로 해볼게요. 이거 안 되면 다 쳐야 돼. 이 내용을 본인이 다 쳐야 되냐 해보려면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다 쳤는데 짠, 짠. 되네요. 이제. 아까 그게 문제였다. 자, 이게 아까 이것도 저장하는 겁니다. 컴퓨터에 저장될 때는 뭐야? 문자가 0000 하여튼 8비트의 조합으로 바뀌어서 저장되죠. 이것도 인코딩. 약속된 대로. 원래 문자 나는 것도 이건 이제 디코딩. 이거는 뭐 0102 그건 아니지만 이것도 뭐다? 이 부서를 이렇게 나름은 코드화 시켜놨다 이거죠. 이제 코드화 시킨다는 게 이거를 AAA 했다. 이것도 코드화야. 꼭 숫자여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 대학교 가보면 뭐왜 해놨잖아. 강좌 코드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강좌 코드가 숫자라면 된 건 아니잖아요. 그지? 자, 요렇게 해서 뭐 똑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자, 이제 이 파워포인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케이스문은 반드시 중요하게 딱 봐도 왠지 중요할 것 같잖아요. 이런 거 복습을 야무지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디코드 함수는 매우 뭐 그냥 너무 안 좋은 그 예제예요. 이건 뭐냐면 부수 아이디가 넘어왔는데 야가 10번 부서면 이 직원의 셀러리를 갖다가 10% 인상한 걸 보여주고 50번이면은 20%. 이걸 디코드 함수로 되기는 돼. 근데 이거는 디코드 함수의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서버 단에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업무 로직이야. 이거 어디서 짜야 돼? 자바에서 짜야 돼요. 자바에서. 이건 자바에서 짜는 것이지. 이걸 디코드 함수의 원래 상 목적이 있는데 이라도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디코드 말 그대로 코드화된 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건데 10분 보수가 아니 뭐 샤리르 곱하기 10% 인상한 금액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원래 사용 목적에 이렇게 뭐 맞는 예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또 제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차는요, 이 전화 그야말로 천하 쓸데없는 예제인데, 자, 이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재미는 없지만, 셀렉터 차, 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벳 대문자 A다. 잘못했다. 자, 65다. 자, 60 코드가 65야. 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대문자. A를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하면은 어떻게 해요? 01, 00, 0001 이렇게 이제 이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8비트의 조합으로. 그걸 이제 인간들이니까 쉽게 내가 인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진수로 이렇게 내가 뭐 한 것이지 저장은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스키 코드 자 65는 문자 A다. 이거 뭐 쓸까요? 이거 쓸 일이 없습니다. 함도 쓴 적이 없어요. 넘어갑니다. 쓸데없어. 자, 함수 안에 함수 쓰는 거는 이미 봤었습니다. 요거 전에 했잖아요. 요거 이제 매니저 아이디가 숫자잖아. 숫자인데 노 매니저 문자열로 늘리면 바꿔라? 안 된다 그랬죠. 이럴 때 뭘 써? 야를 어떻게 해요? 자, 문자열 타입으로 바꿔라. 이렇게 했죠. 자, 이제 문자열인 숫자와 원체 숫자인 숫자. 이거 지금 내만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해되시죠? 숫자인 숫자, 문자열인 숫자. 네, 됐고. 자, 이것도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세미나로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명만 그냥 딱 한 명만 물어볼게요. 요거 저기 뒤에 위주로 물어볼게요. 제 눈에 잘 안 보이는 사람 위주로. 세 명 물어볼까? 세 명 물어볼게. 그래서 내가 이거 딱 그냥 5분 만에 딱 이제 아는 거 하고 확인하고 그냥 다 하게 안 하고 5분 만에 딱 하고 넘어갈게요. 좀 근데 제가 옛날에 토요일 날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과제를 냈거든요. 그 신입 중에 한 명이 월요일 날 학원 그만두더라. 그만둘 이유를 그래까지 할 정도면 내한테 얘기했네. 질문 안 했게 제발. 어우, 뭘 그만두기까지 하셔.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몰라 이제 또 개인이 엄청 되게 좀 성향이
이렇게 남이 여러 사람이 돼서 이렇게 좀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존중합니다. 그런 거는. 자, 넘어가고요. 뭐 여러분들 곤란하려고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자한테 이게 내한테 얘기하기 싫으면. 자, 이제 중첩함수도 됐고 이제 함수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